예. 자, 오늘 제3회 기출 변형 문제 3회에 들어갑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고요. 기본 작업 1번은 넘어가고, 기본 작업 1번에서 특별히 봐야 될 내용은,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입력 중에서 이것만 한번 해보죠. 기본 작업 1번에 A3셀, 지점명, 그 다음에 B3셀은 코드,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아님. 자, 제3회 기출 변형 문제 48페이지입니다. 자, 기본 작업 1번에 지점명은 한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코드는 영문과 숫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할 때 우리 어떻죠? 한글 입력하고 영어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하면은 한영을 자꾸 바꿔야 되죠. 근데 한글 쭉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영 바꿔서 영어 쭉 입력하는 반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은 자꾸 한영을 바꿔야 되니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쉽게 한영 바꾸지 않고서도 그냥 입력하면 영어가 나오고 입력하면 한글이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시험과는 관계없는 거지만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코드 부분을 B4에서 B12까지를 영역으로 잡으세요. 영어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그런 다음에 위에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라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IME 모드를 선택합니다. 자, 모드에 화살표 눌러서 영문으로 입력하세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지점명에다 제가 강남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바로 대문자 Shift 눌러서 L을 눌렀더니 바로 영어로 나오죠. 한영 안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엔터. 자, 여기다가 F14. 이제 왼쪽 방향키 눌러서 지점명으로 갔습니다. 송파. 바로 한글 나오죠. 밑에 부천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F 다음에 A죠. A10 바로 영어 나오죠. 한영을 바꾸지 않아도 내가 영어가 들어갈 부분을 미리 영역을 잡아서 유효성 검사에 IME 모드를 영문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렇게 한글을 영어로 안 바꿔도 그 영역에서는 무조건 영어로 나오게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여기다가 영어에다가 다음 B죠. B11 한영 바꾸어서 내용 쓰면 한글 나와요. 한영 바꿔서 쓰면 또 한글 나옵니다. 근데 굳이 한영을 바꾸지 않아도 이제 한글 썼다가 영어 쓰면 바로 이 부분에서는 다 영어가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참고입니다. 뭐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무 작업을 하실 때 한글, 영어를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한 분 더 오셨고요. 이현재님. 네. 자, 기본 작업 2번 들어가겠습니다. A1에서 H1까지 영역을 잡았습니다. 오늘까지 요 기본 작업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주부터 수업할 때는 기본 작업 2번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게 있으시면 몇 번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방식을 쓸게요. 자, 오늘까지는 하나하나 제가 다 같이 저랑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이죠?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은 제목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셀 스타일 보이시죠? 눌러서 제목 1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제목 1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행 높이를 30으로 하래요. 여기 1행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 높이를 행이죠. 행. 열이 아니라 행 높이를 30이라고 써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마우스로도 할 수 있는데 요 1행과 2행 사이에 마우스를 놓고 클릭 드래그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래 버리면 이 숫자들이 바뀌는 것을 너무 민감해서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느니 요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행 높이를 선택하고 30이라고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겠죠. 자, 이제 A3에서 H3, A3에서 H3, 필드 제목입니다. 필드 제목에 셀 스타일 들어가겠습니다. 셀 스타일, 자, 20% 강조 몇 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강조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네요. 20% 강조 4번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가운데 정렬하시면 돼요. 자, 이 말이 왜 가운데 정렬과 이름이 다르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이라는 데로 가면 가로, 가운데, 맞춤 이 얘기예요.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이 얘기인데 굳이 이럴 거 없이 그냥 얘 누르셔도 되겠죠?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H16셀에 H16셀 여기네요. 자, 여기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모를 삽입할 건데 자, 메모를 삽입할 거에서 잘 보세요. 자동 크기란 말 없죠. 문제에 자동 크기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백스페이스 바 눌러서 바로 그냥 입력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앞에 띄어쓰기 한번 하시고 지급의 총액 띄어쓰기 하셔서 했습니다. 자동 크기란 말이 안 나왔다면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항상 표시만 되어 있으니까 H16셀에서 오른쪽 클릭, 메모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문상에 나오지 않은 것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것도 감점 요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에서 H16, 24에서 H16까지 영역을 잡아주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원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 천 단위 구분기호는 우리 우물정, 쉼표, 우물정 0. 그런 다음에 원 이렇게 했죠. 원래는 원 앞뒤에도 큰 따옴표를 해주시는 게 정석이지만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갑니다. 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요게 천 단위 구분기호죠. 0 뒤에 클릭하셔서 원. 보기에 제대로 나왔다면 컴퓨터가 알아서 원 앞뒤에 큰 따옴표를 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확인. 자, 이제 A3에서 H16까지 다 잡아주시고 모든 테두리 적용. 됐으니까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대각선 부분입니다. B16에서 D16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가셔서 테두리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바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죠?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맨 밑에 다른 테두리 누르시면 바로 요청이 뜬다고 했습니다. 대각선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까지 했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에서는요.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조건의 위치가 A21에서
A21에서 C23에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꽉 채워서 조건을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안에만, 이 안에만 조건을 나타내 주면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 성별이 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이 남, 복사하셔서 20, A21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총점이 2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총점 복사하시고 성별 오른쪽에 붙여넣기 합니다. 필드 제목은요. 항상 같은 줄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타나 줘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 무엇 이면서 이 얘기는 뭐죠? 같은 줄이죠? 같은 줄에 표현해야 됩니다. 반면에 무엇 무엇 이거나라고 되어 있다면 다음 줄에 나타내 준다라고 했어요. 자, 총점이 남이 이면서니까 성별이 남이면서니까 총점 여기는 같은 줄에 크거나 같다 27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건 다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만 테두리가 없죠. 좀 이상하니까 여기만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해주겠습니다. 이건 지문상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형식을 동일하게 맞춰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에 부분을 다 잡습니다.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 잡아줬어요. 자, 데이터에 고급으로 갑니다. 위치 확인하시고요. 자, 요 반짝이 영역이 목록 범위고요. 조건 범위 클릭하셔서 성별 필드 제목을 이용해서 조건까지를 다 잡아줬습니다. 자, 복사 위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시고요. 복사 위치 클릭했습니다. A 25셀이라고 지문에 나와 있죠? 자, 확인 눌러주시면 위에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만 뽑아내게 되겠습니다. 둘 다 만족하죠? 성별 전부 다 남이고요. 총점 전부 다 270 이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자, 분석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분합이네요. 자, 부분합하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할게요. 정렬한 후에 부분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렬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오름차순 할 거냐, 내림차순 할 거냐, 사용자 정의할 거냐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읽지 않아도 출력 형태, 교재에 있는 출력 형태에 아래쪽에 전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굵은 글씨로. 그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 자, 필드 제목이 뭐예요? 여기가 필드 제목이죠? 근데 전부 다가 아니라 기준은 전부 다가 될 수 없잖아요. 얘네들 중에 하나가 기준이 되겠죠? 요 부분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 어딘가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전체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게 뭐 전체 평균이든 뭐 합계든 간에 전체라고 나온 맨 위에 있는 요 구분이 바로 정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구분 밑에 있는 얘네들이 정렬이 쭉 될 텐데 맨 위에 나온 게 일반, 그 다음에 직업, 학생,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이 오름차순. 그 반대는 내림차순. 만약에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전체를 다 잡습니다. 필드 제목을 이용한 전체를 다 잡습니다. 구분합하기 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정렬 클릭하시고, 자, 기준이 정렬 기준은 부분이죠? 네, 밑에 전체 메뉴에 있는 필드 제목. 자, 그 다음에 이응, 지읒, 티응이니까 오름차순 맞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끼리, 직업끼리, 학생끼리 묶어놨습니다. 자, 이제 부분합으로 넘어갑니다.
맨 위에 있는 그룹화 항목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렬했던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구분으로 정렬했으니까 그룹화 항목 또한 동일하게 구분입니다. 이 뒤에 함수를 몇 개를 쓰던 간에 요 그룹화 항목인 구분, 정렬 기준은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함수 볼게요. 함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만 먼저 볼게요. 뭐 직업 학생은 나중에 어차피 다 동일하니까. 일반에 보시면 일반 요약, 일반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하는 함수, 즉 함수를 두 개 한다면 다음에 할 것이 기존 거 위로 올라갑니다. 즉 아래 거 먼저 한 거고 위에 걸 다음에 한 거예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게 평균이죠. 함수는 평균. 그 평균 오른쪽을 쭉 보시면 빈칸, 그 다음에 8만 100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빈칸이에요. 그럼 8만 1000 맨 위에 있는 필드의 제목은 등록비죠. 즉 등록비의 평균을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 선택되어 있다면 교육 요일인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체크 해제하세요. 등록비를 선택하시는데 이건 글씨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글씨 앞에 네모 칸에 클릭해야 V체크가 들어갑니다. 피벗 테이블은 글씨를 클릭 드래그했지만 이 부분합에서는 글씨 앞에 있는 네모 칸을 클릭해야 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피벗 테이블은 해당하는 글씨를 클릭 드래그로 갖다 놓지만 부분합에서는 글씨 앞에 있는 사각형을 체크 또는 체크 해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등록비의 평균을 구했고요. 확인. 자, 두 번째. 부분합 들어가서 자, 위에 올라간 게 보니까 일반 요약이에요. 요약이 어떤 함수랑 똑같은 거죠? 합계랑 똑같은 겁니다. 합계를 하면 요약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함수는 합계고요. 합계 오른쪽을 쭉 보겠습니다. 요약 오른쪽에 보면 빈칸 115라는 메뉴에 있는 필드 제목 등록 인원.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등록비가 아니라 아닌 거 체크 해제 먼저 했습니다. 등록 인원의 글씨 앞을 사각형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할 때에는 꼭 지켜야 될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아랫부분을 체크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처음에 했던 평균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근데 간혹 문제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약을 합계로 변경하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영역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알파벳 F. 물론 이거는 지문상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혹시 나왔다는 가정에 의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컨트롤 F 하게 되면 찾기 및 바꾸기 나옵니다. 바꾸기 눌러서 찾을 내용에는 요약. 그 다음에 바꿀 내용에 클릭해서 합계라고 하고 모두 바꾸기 눌러주시면 요약이라는 글씨가 합계라는 말로 3번 바뀌었다라고 나오게 되어 있네요. 확인. 그 다음에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 분석 작업 첫 번째 부분합을 해봤습니다. 따라오시는데 이제 지장 없으시죠?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 들어갑니다. 분석 작업 2번은 목표값 찾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체를 다 잡는 게 아니죠. 목표값 찾기는 해당하는 어떠한 셀, 수식이 들어있는 셀이 들어있는 값을 내가 원하는 목표인 어떤 숫자로, 값으로 바꿀 때 그 계산식에 들어간 그 어떠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대리점별 판매 실적표에서 서울의 판매 실적, 즉 24셀, 서울의 노트북 판매 실적, 24셀 보니까 8천만 원이네요. 데이터에 보시면 가상 분석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요 판매 실적이 들어있는 이 4셀에는 이러한 는 C4셀 곱하기 D4셀이라는 계산식이 들어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눌렀을 때 수식이 들어있는 셀이 이 4셀이 되고요. 찾는 값은 직접 입력하는데 보니까 1억이래요. 1, 0, 0,
000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요. 값을 바꿀 셀이 어디냐? 지문을 읽어보니까 1억이 되려면 판매 대수 D4셀, D4셀. 현재 100대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100대가 몇 대로 바뀔까요? 125대로 바뀌면서 판매 실적은 1억이 됐네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목표값 찾기가 끝납니다. 자, 이제 매크로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 개발 도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개발 도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파일에 옵션에 들어갔을 때 리본 메뉴,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이 개발 도구에 V 체크가 안 돼 계신 분은 체크를 해주시고 시험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이거 안 돼 있어요.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오른쪽에 이 개발 도구가 뜰 거예요. 자,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 한번 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누를 건데 자, 먼저 상기시키고 가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누른 다음에는 꼭 매크로 기록 중지, 기록 중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매크로 기록 눌렀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평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는 한 다음에 AV 써서 에버러지를 나타내주고 더블 클릭으로 하면은 괄호까지 열리죠? 3월부터 6월까지를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괄호 닫고 입력 단추 했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수식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동 합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위에 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합계만 돼요. 지금은 평균이잖아요. 그 밑에 화살표 눌렀을 때 여기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평균이 있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된 거예요? 괄호 닫은 것까지 알아서 다 해준 거예요. 자, 입력 단추만 누르시면 된 겁니다.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이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여기까지 하셨으면 끝났잖아요. 뭐 하라고요? 기록 중지 하셔야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 두 번째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내용은 서식. 확인 누르겠습니다. 서식이 적용될 영역을 봤더니 동그라미 2번 A3에서 G3, A3에서 G3까지를 잡으시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의 주황을 쓰래요. 자, 홈에 가서 자, 채우기 화살표 들어가서 주황 선택해 줬습니다. 끝났죠? 기록 중지하러 가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잊지 마세요. 기록 중지하는 거. 자,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자, 이제 단추, 아까 평균을 한 단추를 만들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화살표 보니까요. 개발 도구 탭에서 컨트롤 그룹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써라. 어디에? B14에서 C15, B14에서 C15까지. 자, 이제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클릭. 뭐 눌러야 돼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음영 영역의 왼쪽 위 모서리 근처에서 클릭 드래그로 마우스 먼저 놓고 Alt 놓습니다. 평균 선택했습니다. 확인. 단추일은 클릭 한번 하고 클릭 드래그 내서 평균이라고 써주세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화살표에 보시면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용해서 기본 도용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어디에? 동일 시트 E4에서 F15.
24에서 F15의 영역을 잡아놓고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도형의 기본 도형 사각형에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죠. 선택하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미리 잡아놓은 영역의 왼쪽 위 모서리에서 근처입니다. 근처에서 하셔도 돼요. 클릭 드래그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내용을 쓸 겁니다. 서식 가로 세로 가운데 하란 말이 없으면 안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겠습니다. 근데 이 단추는 매크로 지정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근데 도형은 매크로 지정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즉,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을 하시고 이 서식을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적용하는 방법은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평균에 마우스 갖다 놓으면 손 모양 나왔습니다. 클릭, 영역이 잘 나왔어요.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서식을 클릭했을 때 영역이 지정되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니까요. 이미 입력되어 있는 차트네요. 즉, 그러면 데이터 선택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을 없애거나 새로운 것을 영역으로 잡아넣어라. 이런 게 되겠죠? 자, 문제 1번. 진찰료와 검사비 계열만 그랬습니다. 이때 보니까 크게 볼게요. 진찰료, 검사비 총액이 들어갔네요. 이 총액은 빼라 이겁니다. 차트 아무 데서나 이 차트 안쪽이면 관계없어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 그중에 이 총액을 글자를 클릭하시고 삭제해 버릴 겁니다. 제거. 자, 이제 확인 누르시면 아래쪽에 예, 총액이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하여 A1 셀과 연동은 수식 입력줄이다 라고 했죠? 위에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선택하면 차트 제목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선택되면서 나타나면서 잡혔어요.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는 A1, A1셀 선택했습니다. 입력 단추 누르면 차트 제목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나타났어요. 3번. 검사비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자, 검사비는 빨간색 막대네요. 그렇죠? 아무 막대나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모든 막대가 다 잡힙니다.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막대 위에 이런 게 숫자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릭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죠. 차트 영역에 데이터표를 범례 표지 없음으로 지정하시자. 범례 표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데이터 테이블이 표잖아요. 범례 표지 포함하느냐, 없느냐. 없는 거죠? 없는 것과 포함의 차이가 뭘까요? 찾으셨나요? 자, 없는 거는 요 범례에 진찰료 앞에 있는 막대 색깔이 여기 나오는 게 있는 거고요. 지금은 없죠. 자, 없는 것, 즉 표지 없음을 선택해라 했기 때문에 없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차트 영역의 데이터는 테두리네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를 EPT와 둥근 모서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막대를 선택하고 하지 마세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영역 서식. 자, 오른쪽에 창이 떴을 겁니다.
테두리로 들어갑니다. 테두리로 들어왔고요. 밑에 보면 너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0.75라고 되어 있는데 다 잡으세요. 뒤에 PT까지 다 잡으세요. 그 다음에 숫자 2만 쓰시고 그냥 엔터 하시면 돼요. 숫자 2만 쓰시고 엔터. 그러면 EPT가 된 겁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나왔을 겁니다. 둥근 모서리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차트까지 완성을 했네요. 자, 이제 계산식. 자, 지난 시간에 하긴 했지만 우리 반복한다는,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는 하시고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셨으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는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앞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49페이지입니다. 엑셀이 엑셀 평균 이상이고 조건이네요. 파워포인트가 파워포인트 평균 이상이면. 자, 조건이 두 개죠. 근데 평균 이상 뭐뭐이고라고 나왔으면은 둘 다 만족하는 거죠. 그죠? 뭐뭐이면서 뭐뭐이고는 둘 다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만족할 때는 무슨 함수 써요? AND 함수 쓰죠. AN. 더블 클릭. 자, 첫 번째. 엑셀이 그랬습니다. 엑셀이 평균 이상이고 그랬어요. 이상이다. 뭐 이상일까요? 평균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AV에서 에버러지 평균 이상이다. 어떤 거 평균? 엑셀 평균. 그러니까 엑셀 전체를 다졌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셔야 될 거. 처음에 잡은 엑셀 얘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한 칸 한 칸 내려가야 되지만 에버러지라고 한 요 엑셀 이상순의 엑셀 점수부터 이승리의 엑셀 점수까지를 다 잡은 얘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내려가면 안 되죠.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F4 한번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괄호 닫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알아두세요. AND에서 괄호 열었죠? 에버러지에서 괄호 열고 닫은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맨 뒤에 클릭하시고 콤마.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파워포인트가 여기서 크거나 같다. 또 이상이잖아요. 평균 이상이니까 AV 더블 클릭. 파워포인트 이상순의 점수부터 이승미의 파워포인트 점수까지를 다 잡으시고 그렇죠. F4 한번. 그리고 괄호 닫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버러지 괄호 열고 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다 했으니까 AND의 요 괄호 열린 것을 맨 뒤에 닫아주는 것까지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됩니다. 테스트. 요 앞에 여러분들은 여기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if 더블 클릭해서 바로 여는 것까지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 테스트에 만족을 하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요. 빈 공간,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그래서 바로 딱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도 여기다 한번 직접 해볼게요. A 앞에다가 if 더블 클릭, 맨 뒤에다 클릭하고, 이 테스트에 만족을 하면 합격. 만족을 못하면 공백 큰 따옴표 2개, 바로 닫기. if 한 번만 썼기 때문에 바로 닫은 겁니다.
자, 제가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까요? 맨 마지막 괄호가 전 빨간색 괄호예요. 어딜까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을 하기 위해서 and를 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닫은 데까지가 첫 번째다. 얘랑 똑같이 파워포인트가 이상 에버러지 괄호 열고 괄호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가 이렇게 두 개 있죠. 왜 두 개일까요? 에버러지의 괄호가 열리고 닫은 거라면 요거는요. and로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만든 요 괄호가 여기에 없어요. 여기 부분에. 그래서 여기에 괄호를 딱 닫아주면 맨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로 나타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함수할 때 함수를 여러 개 쓰다 보면은 수식 입력줄에 함수를 여러 개 쓰다 보면은 이 괄호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애매한 경우. 그래서 이러한 괄호 열리고 닫는 색깔을 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두 사람만 합격이네요.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보죠. MOD라고 나왔으면 나머지를 구하는 거라면 MOD는 빈도수, 최빈수라고 해서 많이 나온 것을 찾아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은 두 번 나왔어요. 2는 두 번. 3은 하나, 둘, 셋. 3이 제일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최빈수로 구하면 3이라는 것이 여기 나오게 될 겁니다. 해보죠.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는 MOD2입니다. 더블 클릭. 그래서 수강 기수를 다 잡습니다. 바로 닫아주시면 돼요. 입력 단추 눌렀더니 3이라고 나오네요. 자, 근데 sum if로 구할 거예요. 왜 sum if냐? sum은 합계입니다. if는 조건이에요. 조건에 맞는 것만 합해라. 즉, 수강 기간이 가장 많이 나온 요 3에 해당한 16만 5천 원, 3에 해당한 37만 원, 요 3에 해당한 15만 2천 원, 요 세 개만 합해라라는 거죠.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는 바로 앞에다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방금 MOD로 구한 건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온 3을 찾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는 sum, if, 자, 첫 번째 range 나왔죠? 영역을 잡아라. 어디 영역이에요? 조건이 들어있는, 즉 우리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MOD로 구한 수강기수 3이 들어있는 영역을 잡아라. 그냥 여러분들은 수강기수 다 잡으시면 돼요. 다 잡고 나서 콤마. 그 다음에 전체가 잡았으니까 1도 들어있고 2도 들어있고 3도 들어있고 4도 들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크리터리아, 조건, 즉 MODE라는 최빈수로 우리가 구했습니다. 3을 조건을 찾은 거예요. 맨 뒤에다 클릭하시고 보면 sum range, sum은 합계죠. 정말 합할 영역은 어디냐? 우리가 뭐 구하는 거예요? 합계인데 환급금의 합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합할 영역은 환급금이죠. 바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입력 단추 클릭했더니 그 3위 기수가 3인 환급금 3개의 합은 68만 7천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갑니다. 4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3번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뭔가 조건을 나타내줘라 라는 거였죠. 보니까 지역이 성남, 이거 나는 뭐예요? 다음 줄이죠? 구리, 성남과 구리, 성남이어도 되고 구리여도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이 성남이어도 되고 컨트롤 눌러서 구리여도 된다. 컨트롤 C. 여기 부분에다가 24셀.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조건 24에서 26에 입력하시오. 컨트롤 V 나타내 준 겁니다.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자, 는 첫 번째 보니까 dsum과 roundup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roundup은 올림해라 이해가 될 거고요. dsum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제 거저주는 문제나 다름없습니다. dsum 첫 번째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으면 필드 제목을 포함한 전체를 잡는다. 단 이렇게 합쳐진 부분은 당연히 잡으시면 안 되겠죠. 콤마 필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합계인데 뭐의 합계예요? 비용의 합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필드 제목은 비용입니다. 콤마 조건은 우리가 미리 복사해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24에서 26 필드 제목과 조건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커로 닫아주시고 입력 단추 클릭. 자, 그런데 문제 두 번째와 살펴보면 비용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 라운드 업 하여 1000의 자리는 0이 3개죠. 자, 그래서 요 앞에다가 dsum 앞에다가 라운드 업 맨 뒤에다 클릭하시고 콤마 넘버 숫자를 써라 디짓 자릿수에 해당한 숫자를 써라. 자, 그냥 3을 쓰면 소수점 셋째 자리가 나옵니다. 2를 쓰면 소수점 둘째 자리, 2를 쓰면 소수점 첫째 자리, 0을 쓰면 정수, 마이너스 1을 쓰면 10의 자리, 마이너스 2 100의 자리,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이 1000의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눌러서 결과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원이 아닌 직원 수라고 했습니다. 자, 사원이 아니다. 우리 어떻게 나타낼까요? 사원이 아니다는 부등호를 서로 마주보기 해서 사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조건이잖아요. 그쵸? 비교연산자 글씨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얘가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인원수 구하는 거니까 count if 바로 열어서 자 처음에 영역을 잡을 겁니다. 사원이 들었던 부장이 들었던 대리가 들었던 영역은 I 16셀부터 I 24셀까지죠. 콤마 그래서 count if는 인수가 두 개뿐이 없어요. 사원이 들었든 뭐가 들었든 간에 영역을 다 잡고 사원이 아닌 것만 인원수로 구했습니다. 괄호 닫았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명을 붙이래요. 연결연산자, 끈따옴표, 명, 끈따옴표 해주시면 되겠네요.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는 COU, count, if, 더블 클릭, range, RANG라고 나왔다면 영역 잡아라. 그때 어느 영역인지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걸 보시면 필터리야. 조건의 영역 잡아라. 조건이 사원이 아닌 그랬으니까 지위를 다 잡으시면 되겠네요. 콤마. 그 다음에 큰 따옴표에서 부등호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사원 그리고 큰 따옴표 바로 닫습니다.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예, 6명이네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에서는 아이디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골뱅이 앞에 아이디가 6글자인 거, 4개인 거, 4개인 거, 7개인 거, 4개, 5개. 다 달라요. 만약에 동일하게 다 6개면 레프트 함수를 써서 텍스트 선택하고 콤마 6이라고 써주면 아이디 6개만 동일하게 나올 텐데 이렇게 아이디가 긴 거, 짧은 거 다를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형식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레프트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정해진 숫자로 찾는 거라면 리드 함수는요.
첫 번째서부터도 구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중간에 있는 것도 구할 수 있는 형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다가 제가 미드함수의 형식을 좀 찾아볼게요. 바로 열어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아마 스타트 넘버, 스타트 넘버, NUM 나오면 스타트 넘버예요. 숫자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의 수, 넘버인데 어떤 넘버냐면 문자의 수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 문자의 수를 우리가 뭐로 구할 거냐면 요 골뱅이 앞에 있는 개수로 구하면 되겠죠? 골뱅이 앞에 있는 개수, 골뱅이 앞에 있는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함수가 서치 함수라는 걸 쓸 거예요. 서치. 자, 서치 함수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식에 클릭해서는 서치니까 SE네요. E. 서치. 자, SE 서치입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왔죠? find text. 즉, 메일 주소에 공통적인 건 골뱅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골뱅이를 써줘라 이겁니다. 당연히 골뱅이는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겠죠? 콤마. 그 골뱅이가 어디 들어있죠? within text 어디 들었냐? 요 메일 주소 안에 들었잖아요. 콤마. 그 다음에 콤마하고 요 스타트 넘버는 첫 글자부터 찾아야 될 경우에는 그냥 괄호 닫으시면 돼요. 뒤에 나와 있는 스타트 넘버는 첫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부터냐 세 번째 글자부터냐를 만약에 표현할 때에는 써주셔야 되지만 첫 글자부터 표현할 때에는 생략해도 됩니다. 대괄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입력 단추 누르면 7이 나와요. YSH123 6글자잖아요. 왜 7일까요? 골뱅이까지 포함했으니까 7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빼기 1 하시면 되죠. 우리가 방금 한 이렇게 해주고 입력 단추를 딱 누르면 내가 찾는 거 몇 글자? 6글자. 요거는 몇 글자예요? 4글자죠. 4글자, 4글자, 3글자 나왔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몇 글자 찾을 거냐? 요 미드함수의 요 세 번째 인수에 얘가 들어가 버리면 되겠죠? 여기에 요 세 번째 인수에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일 주소에 몇 글자서부터 스타트 넘버는 몇 글자부터 시작하게 돼요? 첫 글자부터 찾아서 6글자를 찾아라. 첫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6개를 찾아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럼 텍스트는 어디 있나요? D31셀에 있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서치 앞에, S 앞에 클릭하시고, M, I, 미드.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은 D31셀, 콤마, 콤마. 그 다음에는요. 첫 글자부터 나타내야겠죠? 첫 글자부터 나타낼 거니까 1. 첫 글자부터 나타낼 거니까 1, 콤마. 그 다음에 서치 함수로 구한 게 바로 글자의 수가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클릭해서 괄호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골뱅이 앞에 있는 아이디를 찾아내는 형식. 자,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함수 5개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제4회 기출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1페이지 제4회 기출 변형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수문자 나타내는 걸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특수문자 나타내는 요 D3셀이네요. 자, 여기에 평점을 집어넣는다 라고 한다면 요 밑에 넣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자음의 미음을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이 노트북이 아니라 일반 컴퓨터 키보드라면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한자를 눌러주시면 특수문자표가 딱 뜹니다. 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노트북에 그 한자 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제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삽입이란 데로 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수식과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눌렀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도형 기호나 기타 기호 있죠? 도형 기호나 기타 기호 눌러주시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하위 집합에서 기타 기호나 도형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참고해 주시고 자,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에서는 A1에서 H1까지 잡아주시고 홈에서 명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인데요. 글꼴을 나타내주는 방식에서 직접 다 쓰시고 싶다면 여기다 클릭하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몇 글자만 썼을 때 바로 나오게 하고 싶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 화살표 눌러서 눌러놓고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주, 먼, 옛자까지만 썼더니 밑에 나오네요. 그죠? 해당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0입니다. 글자 크기에 화살표 눌러서 20 선택. 굵게 밑줄 중에서도 이중 밑줄 화살표 눌러서 이중 밑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C3셀 G네요. G3셀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더블 클릭해서 뭔가를 수정할 때에는 더블 클릭이에요. 클릭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한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없어요. 그때는 여기에 삽입이라는 데로, 삽입이 아니죠. 검토라는 데로 가면은 여기 한글 한자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영키랑 똑같은 거예요. 눌렀을 때 창이 뜨죠. 자, 여기서 밑에 보세요. 한글이라는 것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한글을 한글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있냐 하면요. 변환 눌러보세요. 한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문서가 왔는데 한자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한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한글로 바꿔줘서 무슨 글자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써먹으면 좋은 거죠. 자, 더블 클릭. 한자를 다 잡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한자나 검토해서 한글 변환 문자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죠? 한글이 활성화되죠. 그리고 이젠 한자를 한자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한자는 비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변환 누르세요. 그러면 한글로 바뀝니다.
뭐 필요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런 기능이 있네 정도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기능도 있구나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한자로 바꾸는 거니까 영역 잡아서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한자 또는 한글 한자 변환 검토에 있습니다. 눌러서 변환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F8 22,000이라는 숫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삽입, 백스페이스바 눌러서 다 지우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세요. 자, 여기에는 자동 크기라는 게 있어요. 요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테두리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서식. 그래야 글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들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맞춤에 들어가서 자동 크기 확인. 자, 다시 F8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왜요? 항상 표시되라라고 돼 있잖아요. 메모 표시 숨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들어갑니다. D4에서부터 D15까지. 자, 요때 클릭 드래그로 하다 보면은 만약에 내용이 많을 때 불편하죠. 잡을 때. 드래그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쉽게 가는 방법 알려드렸죠? 하나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하면 그냥 맨 밑에까지 다 잡힙니다. 자, 또 하나 F4 컨트롤 눌러서 비연속적인 부분이죠. 컨트롤 눌러서 이 F4 셀을 선택하고 똑같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하면 맨 아래까지 잡아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천 단위 구분기호 0 뒤에다 클릭해서 1. 자, 이때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도 0, 1이라는 내용이 나오려면 그래서 우물정자 여기에 맨 마지막에 우물정자를 집어넣지 않고 0을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물정자는요. 숫자가 없으면 생략해버려요. 근데 0은 숫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0의 자리를 무조건 나타내 주기 때문에 지금 이 A가 나온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0원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5번 들어갑니다. A3에서 H15까지 모든 테두리 넣기 위해서 홈으로 갔고요. 테두리의 화살표,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갑니다. 기본 작업 3번 봤더니요. 사용자 지정 필터를 쓰래요. 자, 필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의 결과는 A4에서 I18셀 영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필터를 쓰기 위해서 필드 제목서부터 다 잡아주는 거예요. 데이터에 가겠습니다. 필터라고 보이시죠? 이게 자동 필터라는 겁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드 제목에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가 딱 붙어요.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상반기 아트나라 판매 현황표에서 입고일이 그랬어요. 입고일에 화살표 눌러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예요? 2021년 7월 1일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날짜 필터에서 같은 날짜를 찾는 겁니다. 같은 날짜. 이전, 이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나타내 주시면 돼요. 2021년 빼기 07월 빼기 01일. 자, 확인하면 그 날짜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필터, 걸러내 주는 거죠. 브랜드명이 광으로 시작한다라고 돼 있어요. 브랜드명에 보면 광성, 다펜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으로 시작하는 건 광성과 광문사뿐이 없네요. 문사. 그러면 2021년 7월
1일에 해당하면서 광으로 시작하는 거는 2개만 나오면 되겠죠? 자, 브랜드 명의의 화살표 눌러서 텍스트 필터에 가면 시작 문자라고 있어요.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가 그냥 광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자동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에서 필드 제목이 다를 때에는 무조건이에요. 둘 다 만족하는 형태인 AND만 가능합니다. 기준이 다를 땐, 기준이 같을 때에는요. 그때는 AND, OR을 다 쓸 수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필기 시험 보는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자동 필터에서 기준, 필드 제목이 다를 때에는 무조건 AND 형태, 둘 다 만족하는 것만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필기 문제 기본 핵심 내용입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들어갑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네요. 자, 피벗 테이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잡고 이제 데이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삽입으로 갑니다. 자, 삽입에 피벗 테이블 클릭할 겁니다. 기존 워크시트, 즉 동일 시트나 기존 워크시트나 동일한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봤더니 지문상에 나와요. 첫 번째 화살표 동일 시트 A21 여기다 집어넣으래요. 확인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게 떴죠? 자, 우리가 부분합에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요 글씨 앞에 있는 네모 칸에 체크하고 체크 해제하는 거라면 피벗 테이블은 직접 이 글씨를 클릭 드래그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실적 현황표에 품목 코드는 필터, 품목 코드의 글씨를 클릭 드래그로 요 필터에 갖다 놓으세요. 두 번째, 품목은 지점명은 행, 지점명이라는 글씨를 클릭 드래그로 요 행에 갖다 놓으세요. 품목명은 열, 품목명이라는 글씨를 클릭 드래그로 열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자, 값에 판매 단가의 평균, 판매 단가를 클릭 드래그로 요 값에 갖다 놓으면 함수가 합계라고 떴네요. 그죠? 자, 이 합계를 뭐로 바꿀 거예요? 평균이라고 돼 있잖아요. 판매 단가의 평균. 자, 여기에서 위치 확인하세요. 왼쪽 단추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아무리 눌러봐야 아무것도 안 떠요. 왼쪽 단추 누르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합니다. 숫자일 때에는 무조건 합계라고 나와요. 그래서 합계가 아닌 다른 함수로 바꾸고 싶으시면 왼쪽 단추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숫자에서 이 전부 다 판매 단가의 평균이잖아요. 이 숫자에서 마우스 이번엔 오른쪽 클릭을 하셔도 값 필드 설정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서 하셔도 되지만 두 개가 있을 때는 잘못 선택하시면 다른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기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지금 하나만 하면 되나요? 값에 하나 더 있죠. 여기 열 밑에, 즉 열의 품목명 밑에 아무런 내용도 안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만 있으니까 함수가 하나 더 갖다 놓을게요. 문제 보니까 매출액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자, 매출액을 클릭 드래그로 요 판매 단가 밑에 놓자마자 여기 값이란 말이 딱 뜨죠. 즉 값에
함수가 하나만 있을 때가 있고 두 개 이상이 있을 때가 있는데 차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값이라는 것이 두 개 이상일 때에만 나타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의 합계가 아니라 뭐예요? 최대값이죠. 왼쪽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하신 후에 최대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조금 더 볼게요. 문제 보시면 계산한 후 값을 행으로 설정해라. 지금 요 값들이 평균, 최대 얘네들이 지금 어디 들어있어요? 열에 들어있어요. 얘를 요 행에다 갖다 놔라 이겁니다. 클릭 드래그로 여기 지점명 밑에다가 갖다 놔라. 이렇죠. 그러면 그 지점명의 서울 밑에 평균, 최대가 각 지역마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자, 두 군데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디자인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각 피벗 테이블 필드는 잠깐 없앨게요. 자, 디자인에 가보시면 여기 총합계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하나 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알려는 드릴게요. 자, 총합계 클릭해서 여기 나오죠. 지금 우리는 뭐만 나타내고 싶어요? 행의 총합계만 그랬습니다. 그러면 행의 총합계만 설정 얘 그냥 누르시면 되는데 어디가 사라질까요? 행의 총합계만 설정이니까 요 밑에가 사라져요. 이게 행이 아닌가요? 이건 열이에요, 열. 자, 이 위아래로 돼 있는 것에 얘네들에 대한 값, 얘네들에 대한 수직이니까 열이죠. 값. 수직에 대한 값.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열의 총합계입니다.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요. 여기가 바로 행에 대한 총합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문제에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남고 여기는 사라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해볼게요. 위에 디자인 들어가서 총합계가 쓸 때 무슨 총합계만? 행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클릭했더니 아래쪽 부분이 싹 사라지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한 군데서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 피벗 테이블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데로 가시면 여기 요약 및 필터라고 있어요. 여기에 행의 총합계만 체크되어 있죠? 그렇죠? 처음엔 둘 다 체크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냥 디자인에서 여기가 제일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까지 해봤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뭐 느껴요? 아, 통합이구나. 그렇죠. 이제 눈에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뭐 아직 안 들어오신다면 뭐 조금 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 잡습니다. 4, 4분기 드라마 시청률의 전체를 다 잡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 클릭할게요. 자, 중요한 건 어떤 걸 구할 건지 우리가 몰라요. 함수. 문제 보셔야 됩니다. 73페이지 맨 위에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에 대한 프로그램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시청률의 평균을 평균 나왔네요. 그렇죠? 자, 참조 클릭하고 첫 번째 1, 표 1 다 잡습니다. 추가. 표 2 다 잡아주시고 추가. 표 3 다 잡아주시고 추가. 사용할 레이블은 행과 열 둘 다. 첫행 왼쪽 열 다 잡아주시고 확인.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이게 통합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매크로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73페이지 기타 작업 중 매크로입니다. 자,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 선택.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평균 확인. 우리 아까 배웠던 수식에서 평균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답이 나올 셀은 여기입니다. 클릭하고 수식 입력술에 클릭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총 판매액의 평균이라면 바로 수식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간혹 평균이 판매가의 평균일 수도 있고 대수의 평균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대수나 판매가일 경우에는 수식에 여기로 들어가서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왜요? 얘는 총 판매, 얘 현재 답이 나올 셀에 붙어 있는 얘를 그냥 영역으로 잡아버려요. 물론 이 문제가 총 판매액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만약에 판매가나 판매 대수라면 여러분들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봤더니요. 총 판매액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올 셀과 붙어 있죠? 즉, 여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입력 단추만 누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잊지 마세요. 기록 중지는 꼭 해야 됩니다. 자,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 매크로 기록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통화. 자, 확인하신 다음에 영역이 있습니다. D4에서 D13까지. 컨트롤 눌러서 E4에서 E14까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표시 형식의 통화를 쓰래요. 모든 서식은 홈에 있습니다. 홈에서 이 표시 형식의 일반에서 통화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통화 선택할게요. 끝났습니다. 기록 중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통화와 회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통화는 이건 별도의 설명입니다. 통화는 숫자 바로 앞에 원화기호가 붙어요. 그러면 홈에서 회계를 선택한다면요. 이렇게 숫자와 통화기호가 양쪽 분할식으로 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도 아 이건 회계 형태구나. 붙어있네? 아 이건 통화 형태구나. 구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대로 둘게요. 이따가 단추를 만들어서 클릭했을 때 통화니까 얘네들이 딱 들러붙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행 단추를 만들게요. 자,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했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G3에서 H5래요. G3에서 H5 여기에 단추를 만들래요.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컨트롤에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 Alt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음영의 왼쪽이 모서리서부터 시작해서 클릭 드래그로 잡아줍니다. 자, 통화. 통화가 아니죠. 평균이죠. 네, 잘못 누르시면 안 돼요. 확인. 자, 단추 2를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로 내용을 쓰겠습니다. 평균. 자, 두 번째 영역 볼게요. 두 번째 영역은 G8에서 H10, G8에서 H10까지를 잡았습니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도형의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매크로 지정이 바로 안 떠요. 도형은 우선 글씨부터 쓸게요. 통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도형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자, 그래서 통화를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맨 마지막에 결과는 잠깐 제가 지우겠습니다.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평균 클릭 결과 나왔고요.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통화 클릭하면 통화 원화 기호가 딱 들러붙죠. 자, 잘하신 겁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차트입니다. 자, 문제 보니까요. 전부 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네요. 그 중에 어떠한 하나를 막대로 바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필기, 실기, 총점이 있는데, 범위에 여기에서 하나를 빼라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필기, 실기 계열만 그랬습니다. 총점은 빼야겠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에서 데이터 선택, 총점은 글씨를 선택해서 제거 확인하겠습니다. 1번 끝났고요. 2번 보죠. 필기 계열의 차트 종류를 그랬습니다. 필기는 요 밑에 거죠? 필기는 요 밑에 겁니다.
자, 뭐가 됐던 간에 막대가 됐던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 됐던 아무거나 해서 그냥 오른쪽 클릭하세요. 그리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르세요. 어차피 다시 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기에 화살표 눌러서 위치 확인하세요. 기본 세로 막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보조축, 보조축. 지금 여러분들은 필기를 묶은 세로 막대로 바꾼 다음에 보조축하는 거예요. 갑자기 실기에 보조축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필기예요, 필기. 묶은 세로 막대, 보조축. 오른쪽에 보조축이 생겼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2번까지 끝났고요. 자, 3번 볼게요. 차트에 레이아웃 3번이래요. 위에 보시면 자, 차트 디자인에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고요.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스타일은 막대가 얇아요. 반면에 요 빠른 레이아웃의 세 번째 거 누르면 막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범례가 밑으로 내려갔네요. 됐죠? 자, 차트의 레이아웃 3번을 지정했습니다. 4번 보죠. 기본 세로값축, 보조 세로값축의 범주를 숫자, 소수점 자릿수는 1로 하래요. 자, 보면 기본 세로, 보조 세로축의 소수점 자릿수가 다 그렇죠. 두 자리로 돼 있어요. 자, 기본 세로축 선택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맨 밑에 축소식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는 거 찾으셨나요? 표시 형식. 소수점 자릿수 나와 있죠? 이게 2가 아니라 1로 만든 다음에 엔터. 됐죠? 이제 보조축은 더 쉬워요. 왜요? 기본축에서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보조축 클릭하자마자 요 소수점 자릿수 2라고 나온 걸 그냥 1로 바꾸고 엔터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로 기본축과 보조축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4번만 하면 되네요. 실기 계열의 표시 옵션 모양을 이게 마른 목골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지정하래요. 지금은 뭐예요? 사각형이죠? 자, 선택했어요. 됐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첫 번째 거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이 아니죠? 선은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빠지면서 표시가 딱 보여집니다. 선을 누르면 선만 딱 나오게, 요거 선에 대한 것만 쭉 나오니까 표식을 딱 눌렀습니다. 표식 옵션 클릭하시고요.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컴퓨터가 알아서 넣어준 거잖아요.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요 형식을 마른 목골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크기는 바꾸라고 뭐 지문상에 나와 있으면 크기를 바꾸시면 되는데 지금은 바꿀 란 말 없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 들어갑니다. 시작하죠.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음, 네, 보도록 하죠. 답이나 올체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는 할게요. 자, 보면 전체 인원의 영어 점수 평균과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차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전체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 에버러지, 전체
점수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나중에 채우기 핸들로 내릴 텐데 얘는 내려가 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F4. 바로 닫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이 나온 게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차 빼기 다시 평균 들어갑니다. AV. 그래서 개인, 이 성포중학교 2학년에 대한 요 두 개를 선택하는데 얘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얘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영어 점수는 독해 점수 플러스 청취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요? 괄호를 딱 열어서 독해라고 되어 있는 C 3셀 더하기 D 3셀을 나눠라 2로. 이래도 평균 맞죠? 요거를 여기다 나타내 주셔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어차피 평균이니까 관계없어요. 원하시는 거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얘는 평균차가 없네요. 그렇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했더니 나머지는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평균 차이를 나타내고 싶은 게 마이너스 값이 난 나오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 앞에 지금은 함수가 없으니까 하실 필요 없지만 이 함수에 대한 개념 a, b, s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괄호 열어서 맨 마지막에 괄호를 딱 닫아주시면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플러스로 나옵니다. 이것 또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나오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넘어갑니다. 2번 보니까요. 입학 코드에 여섯 번째 문자가 1이면 그랬어요. 우리 MID 함수 써볼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셨으면 답이 나올 셀을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는 MID 더블 클릭. 입학 코드에 셀을 선택하고 콤마 스타트 넘버 왼쪽에서 몇 번째 있죠? UNI 빼기 01 여섯 번째 있죠? 6 콤마 그의 한 글자를 찾아라. 자, 한 글자를 찾았습니다. 자, 입력 단추 클릭할게요. 그랬더니 여기 1 나오네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면 이건 2, 3, 1, 2, 3, 4, 1, 2, 3이 나왔습니다. 자, 몇 번까지 나왔어요? 1부터 4까지 나왔죠? 자, 함수 보겠습니다. if 에러와 추주 함수와 미드 함수 중 알맞은이 아니죠? 함수 사용이라는 소리는 다 쓰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추주 함수 들어갈게요. 요 앞에다가 ch 여기죠. ch 추주 더블 클릭합니다. 그랬을 때 인덱스 넘버 이 미드 함수로 구한 숫자들이 1, 2, 3, 4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요 뒤에다가는 제가 그냥 V라고 할게요. V1. 1이 나오면 V1에 답을 써라. 2가 나오면 V2에 답을 써라. 3이 나오면 V3에 쓰고 4가 나오면 V4에 나타나라.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냥 답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답만. 자, 해볼게요. 콤마 밑에도 여기 자 벌1이라고 돼 있죠? 2, 3. 자, 첫 번째 거가 1이 나온다면 그의 답은 학생부 우수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콤마 2가 나왔을 때의 답 지역 평균. 지역 균형. 지역 균형. 콤마 3이 나오면 기회 균등.
콤마 4가 나오면 기타 해서 바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입력 단추 딱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고 답 다 나왔어요. 근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 if 에러가 없네요. 그 말은 결국 뭘까요? 1, 2, 3까지만 답을 구해라 이거예요. 즉, 여기에 기타는 빼라. 4는 빼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타 4를 뺄게요. 됐습니다. 입력 단추 누를게요. 자, 다시 J 3셀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할게요. 그랬더니 오류 나왔어요. 오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if error를 써라 라는 겁니다. 다시 J 3셀 선택하시고 이 choose 함수 C 앞에다 클릭해서 if 이 if error 맨 뒤에 오류 내용이 나오면 엄마 나머지는 기타로 해라 이 얘기죠. 이렇게 해라. 주주 함수로 그냥 4까지 쓰면 뭐 됐는데 if error를 써라라고 했으니까 그 4,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걸 답을 지워버리면 오류로 뜰 겁니다. 4는. 대신 그 오류 4를 기타로 바꿔줘라. 이 내용이 되겠죠. 입력 단추하시고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오류 값은 기타로 바뀔 겁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위해서 만든 그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보자. 여기에 별도의 공간이 나왔죠? 도시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주 지역이 컨트롤 눌러서 도시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나타내라. 나중에 조건 부분을 여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 줄에 클릭 는 한 다음에 D 평균이니까 DA D 에버러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알맞은 함수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네요. 필드 제목을 포함한 전체를 잡아주세요. 콤마. 그 다음에 필드입니다. 평균을 구할 건데 무엇의 평균이죠? 체중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체중 필드 기준은 체중입니다. 콤마. 우리 조건 밑에 만들어놨죠? 거주 지역이 도시. 네, 끝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제 거저주는 문제예요. 세 개의 인수를 다 나타냈다면 바로 닫아주세요. 입력 단추 클릭. 어려움 없죠?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를 내리말해요. 즉, 소수점을 두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맨 D 앞쪽에 클릭해서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고요. 여기다 클릭해서 라운드 뭐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세 번째 내림이죠?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하시고 맨 뒤에다 클릭해서 콤마 0이 바로 정수예요. 소수점 자릿수가 없네. 자, 괄호 닫아주세요. 입력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뒤에 킬로그램이라는 영어가 쓰이죠? 연결 연산자, 큰 따옴표, 킬로그램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갑니다. 4번에서는 여기 보시면
코드 A, B, C, AA, BB, CC, DD라고 나와 있는 성과급을 구할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성과급은 수식으로 돼 있죠. 위아래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수직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버티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V룩업을 쓸 거예요. 그 전에 직원 코드의 앞에 두 글자를 찾기 위해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 툴에 클릭해서는 함수에 레프트 나와 있죠? L2 더블 클릭 주기 코드 선택 콤마 왼쪽에 있는 몇 글자? 두 글자 숫자 2 써주시고 바로 닫습니다. 입력 단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됐어요. 얘를 쫓아가서 그에 해당한 성과급을 나타내고 더하기 보너스를 받아라.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작업한 요 레프트 앞쪽에 VL, 즉 V룩업을 써주시면 됩니다. VL, V룩업 더블 클릭. 자, 룩업 대상, 즉 AA는 찾았어요. 레프트 함수로. 콤마 테이블, 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경우에만 필드 제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잡고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이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 한 번을 눌러주시고 콤마 내가 잡은 이 영역에서 첫 번째 열이에요, 두 번째 열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과급이니까 두 번째다. 이 넘버 NUM 숫자 써라 이 얘기예요. 콤마 우리가 AA를 찾아서 성과급, BB를 찾아서 글씨를 찾아서 성과급을 매길 거죠. 글씨는 정확히 일치 바로 닫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더하기 보너스 보너스가 앞에 들어가도 되고요. 뒤에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자, 입력 단추 눌러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하죠. 자, 여기입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셨으면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시고는 문제 보니까요. 소속사가 JYS이면서 판매량이 120 이상인 앨범들의 판매 총액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니까 썸이죠. 근데 조건이 두 개 이상이네요. 썸 if가 아니라 썸 ifs가 됩니다. 썸 ifs 조건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인수 봤더니요. 그냥 레인지예요? 썸 레인지예요? 썸 레인지죠. 썸은 합계, 즉 정말 합계를 구할 레인지 영역을 잡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의 합계예요? 판매 총액의 합계니까 판매 총액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합계를 구할 영역을 잡아주는 겁니다. 콤마 그 다음에 뭐요? 레인지긴 레인지인데 크리터리아 레인지 조건의 영역을 잡아라.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죠? 그렇죠. 소속사가 JYS인 거. 즉 소속사를 전체를 다 잡아주는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 콤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글씨니까 큰 따옴표로 하셔서 JYS를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크리터리아 레인지 1, 크리터리아 1이라고 나온 겁니다. 콤마 이제 2번 조건의 영역 잡겠습니다. 두 번째, 판매량이 120 이상. 자, 판매량을 다 잡습니다. 이게 레인지 조건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콤마 다음 조건은 120 이상. 큰 따옴표 하셔서 크거나 같다 120을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원을 붙이래요. 자, 그래서 연결 연산자를 하셔서 큰 따옴표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4에 대한 내용은 쭉 다 해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좀 뭔가 아쉽지 않아요? 그렇죠? 천 단위 구분기호가 좀 아쉽죠? 그래서 여기다가 쉼표 스타일 딱 넣는 순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함수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천 단위 구분기호도 들어가고 원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다른 거 다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 앞에다가 text라는 텍스트 함수를 하나 써주시고요. 맨 뒤에다가 콤마하셔서 다음표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나타낼 거예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거죠. 그 뒤에 원을 나타내주는 이 형식으로 표현해라. 이 형식으로 표현해라 라는 디폴트 값을, 즉, 포맷 값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요 맨 앞에다가 tx 텍스트, 아이고, 텍스트라고 했고요. 맨 뒤에 여기는 지워버릴게요. 이 상태에서 콤마 그러면 이게 포맷 텍스트라고 돼 있죠? 이거를 큰 따옴표 우물정 쉼표 우물정 0 그리고 나서 원을 이렇게 전체를 큰 따옴표로 묶는 거예요. 천 단위 구분기호에 원만 큰 따옴표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맷 정식이면 전체를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전체를 묶어버립니다. 큰 따옴표로. 그런 다음에 괄호 닫아서 입력 단추 딱 눌렀더니 천 단위 구분기호도 나오면서 원 또한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를 다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양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수업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